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경세포, 지난 강의에서는 신경세포가 전화 펄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신경세포는 전화 펄스를 만드는 세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러한 전화 펄스를 만들기 위한 시냅스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자적, 생화학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궁극적으로 이 스파인 요게 시냅스죠. 스파인이 우리가 요게 이제 롱텀 포텐테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현상,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의 전화 펄스가 심지어 뭐 10시간 이상 지속될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자극이 그냥 사라지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극, 전화 펄스 자극을 롱텀 포텐테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신경과학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와서 기억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단백질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분갈을 합니다. 이 스파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죠. 그때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 빨간색 주머니에 들어간 거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쪽에 분비되는 이 과정이 신경작용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통통해지면, 여기서 통통해지면 두 개로 이제 분갈을 하죠.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기억이 되는 과정이죠. 그걸 보시면 이게 논문에 났던 표지 그림인데, 보시면 비포 러닝, 학습하기 전에는 요 스파인이 안 나와요. 미약하죠. 애프터 러닝, 학습하고 나면 요 돌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돌기가 나오는 거죠. 요 돌기가 나와서 스파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 스파인 요 하나를 확대해 보면 모식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많은 기포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캡슐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가득 다 들어있어요. 그 분자 가득 들어있다가 예를 들면 이쪽에서 전화 펄스가 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액틴 포텐셜이 형성돼가 이 막을 통해서 오면 이쪽에서 이 채널들이, 예를 들면 칼슘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 바깥에는 칼슘이 세포 안보다 놀랍게도 많게는 10,000배 정도 바깥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나트륨은 안과 밖이 10배 정도 차이 나고 칼륨은 20배 차이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칼슘은 세포 바깥이 세포 안보다 거의 10,000배나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전체에서 많은 작용을 트리거 시켜주는 것이 칼슘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화 펄스가 나오면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바깥에 이 암보다 10,000배나 많던 칼슘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이 기포들이 이 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막 이동해서 요 사이에 갭을 시냅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갭 사이로 분비가 되는 거죠. 확산돼서 분비가 되면 그 케미칼들이 이쪽 그림에서 안 나오는데 이온 채널의 수용체에 부착이 되면 이 갭 사이에 있던 글루타메이터, 가바, 칼슘 이런 분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전화 펄스가 형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실제 사진인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시냅스지 않습니까? 시냅스에 요 기포, 요 이제 베시클이라고 하는데 요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고 요 틈새가 시냅스인데 요게 거의 20나노메타 같으면 200 옹고스트롬이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0.5 옹고스트롬이니까 수소 원자 한 4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좁은 틈입니다. 그런 좁은 틈을 요 속에 들어가 있던 기포 속에 들어가 있던 케미칼들이 확 분비되면서 이쪽에 전화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시냅스 점막, 요걸 시냅스 후막. 자, 다시 한번 요게 시냅스 점막, 요게 시냅스 후막. 요거 자체를 스파인. 그다음에 요 사이를 시냅스.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이죠. 그러면 요걸 만약에 이렇게 드러낸다면
이게 벌리고 드러낸다면 이 표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쪽에 버섯처럼 표면이 보이는 표면을 고배율 전자현미경, 이건 어떤 현미경이냐면 TEM이라는 현미경입니다.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스코피에서 투과 전자현미경에서 심지어 50만 배에서 뭐 200만 배 이렇게 봅니다. 50만 배 정도로 보면 실리콘 그 기판을 보면 그 원자들이 보여요. 원자들의 배열들이 보여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크기를 이 TEM이라는 장비로 그 실리콘이나 이런 물체를 찍으면 결정 구조를 찍으면 그 결정 구조에서 원자 크기를 직접 재을 수가 있습니다. 배율을 이렇게 환산해 주면 놀랍게도 그 정도 그 투과 전자힘이 그 배율이 높은데 그걸로 찍으면 요 쪼매는 구멍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멍들 하나하나가 이온 채널입니다. 예, 무수하게 많은 구멍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나노메타, 1000옹고스트롬이 되죠. 근데 여기 무수하게 많은 이온 채널들이 수용체들이 보이죠. 구멍들이 보이죠. 예, 요 구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대풀에서 강조드립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요 표면에 붙습니다. 붙으면 요 구멍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열리면 이 앞에 있던 이 막 앞에 있던 분자들이 그 분자가 뭐냐면 염소, Cl-이온, 염소 이온, 그다음에 아미노산인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가바 이런 분자들이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중에 특히 글루타메이트가 붙어갖고 구멍이 열렸을 때 칼슘이 들어가는 채널, N-메틸-D 아스파르테 채널에 의해 갖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의 인텍션이 납니다. 결국은 기억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체를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요것이 다시 한번 스파인, 요게 이제 시냅스, 계비 시냅스고 이게 이제 세포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게 오돌토돌하게 보이는 요 돌기들이 바로 요겁니다. 요런 것들입니다. 돌기들이. 요게 스파인이고 그 돌기 속에는 조금 전에 보였듯이 이렇게 많은 그 기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베시클에서 분자를 신경 전달 물질 분자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요 상간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요게 시냅스 점막, 요쪽이 시냅스 후막, 여기 후막이고 요 점막인데 특히 시냅스 후막에 시냅스 후막에 아주 다크한 밴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띠가 보이죠? 요걸 뭐라 그랬냐 하면 요쪽이 그 포스트 시냅스 덴시티 95라는 단백질들이 쫙 이렇게 매트처럼 깔려 있어요. 그거에 이온 수용체들이 이렇게 모식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진에다가 모식도를 오버랩 한 겁니다. 실제로 있죠. 요거 보시면 요거는 글루타메이트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채널이고 요거에 이제 그 암파 채널하고 이쪽에 나옵니다. 요 보시면 요 부위를 모식도로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 채널들이 요게 뭐냐 하면 파란색이 N-메틸-D 아스파라트 채널이고 그다음 요거 있는 요 색이 요게 암파 채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기억이 좋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리적 근거는 뭐냐 하면 요 암파 채널이 시냅스 후막에 많이 삽입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암파 채널은 이 막에 삽입되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고 이걸 뭐라 하냐면 트래피킹이라 해서 지금 기억 다루는 그 분자 생물학의 중요한 테마가 되죠. 예. 이쪽에 가는 책도 많고 논문이 막 쏟아지는 분야인데 기억이 좋아진다는 건 이 암파 채널이 시냅스 후막에 많이 삽입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삽입되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많은 단백질의 상호작용 하에서 생깁니다. 자, 요 크게 본 화면을 보시면 암파 AMPA 리셉터가 있고 N-메틸-D 아스파라타 리셉터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요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거대한 칼슘 칼무드린 키나제 2라는 거대한 단백질이 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좀 보시면 많은 단백질,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거의 다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 단백질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면 DNA 염기 코드죠. DNA 염기 코드가 요 보시면 이 그림이 보시면 구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전부 동글동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구슬처럼 보인 요것이 뭐냐 하면 아미노산들입니다. 아미노산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모여서 이러한 거대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아미노산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미노산은 DNA 코드의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암모하는 거죠. 결국은 DNA에서 다 만들어낸 거죠. 네. 대표적인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게 신경세포 몸체에서
이 액션, 축삭이 이렇게 나오고 끝에는 이게 플로포디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 원주, 그로스 콘이라 합니다. 이게 손가락처럼 쫙 이렇게 이 활동을 해요. 이렇게 쭉 탐색을 하면서 목초 지점을, 시냅스할 목포 지점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요 끝을 모식도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이 가지들이 회전을 막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거 보시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미세소관하고 이 빨간색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서 단백질의 사슬들입니다. 결국 들어가 있는 것이. 보시면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뭐냐면 액션, 축삭입니다. 축삭을 감고 있어요. 다른 세포가. 이 다른 세포가 여기서 뺑 감고 있는데 이 청청이 감겨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어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청을 감을 수가 있어요. 한 세포가 납작하게 펼쳐져 갖고 이 다른 세포에서 나온 가지를 감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전염체가 되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한 신경세포에서 이 축삭 가지에서 이렇게 나고 수상돌기에서 나는 이 전체 개수가 이게 10,000개나 될 수 있다는 거죠. 1만 개. 그럼 우리 브레인은 이런 게 몇 개 있는가를 간단히 산술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신경 대뇌 피질에는 신경세포가 대략 뭐 140억 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40억 개 신경세포가 있으면 그 각각 140억 개 신경세포 각각이 이런 면접이 10,000개씩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많게는. 그러면 참으로 천문학적 숫자에 이러한 연결망이 있는 거죠. 단백질의 전체 흐름이 지금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 속에 이제 단백질의 거대한 흐름들이 있죠. 보시면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에서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먼저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는 효소가 동작하면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고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프로틴 키나즈 A가 동작을 하면 이거에 의해서 암파라는 채널이 이쪽에 삽입이 됩니다. 요 플러스 화살표는 요 화살표는 이게 이쪽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로 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을 보면 칼슘 칼루딘 키나제 2를 통해서도 이게 많이 생기고 근데 칼슘이 들어왔는데 프로틴 키나제 C에 의해서는 프로틴 키나제 C라는 단백질에 의해서는 이게 억제가 돼요. 이게 많이 나오면 이게 숫자가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억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암파라는 채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채널을 어떤 단백질은 많이 이쪽에 만들어주고 어떤 채널은 끌어내리는 거죠. 그걸 트래피킹 과정이라고 하고 그 각축이 일어나고 있는 전체 양상입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쪽에서 보시면 칼슘누린이라는 이 단백질은 또 PPI를 인텍션해서 흥분식에서 PPI가 이걸 또 줄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칼슘 이온에서 라스 GF라는 단백질이 동작하고 라스라는 단백질이 동작해요. 이건 암하고 관련있는 단백질입니다. 196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고 상당히 많이 밝혀진 단백질. 이 단백질에 의해서 포스파디딜 3 키나제라는 단백질이 동작해요. 요거는 뭐냐 하면 그 이니스톨 그 분자 구조에서 세 번째의 그 카본에 그 인산을 갖다 붙여주는 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파스파티딜 3 키나제에 의해서 이게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채널 말고 소위 말해서 대사성, 요 M이라는 거는 뭐냐면 메타볼릭에서 대사성 채널이 있어요. 글루타메이터. 자, 이 채널 다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채널입니다.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뇌 피질에 기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대뇌 피질에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면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건 흥분성. 그래서 대뇌 피질에 이 그 흥분성 이게 8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대뇌 피질의 그 시냅스 한 20% 차지하는데 그거는 그 전압 펄스를 점점 마이너스로 그 신경세포 안을 점점 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더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활성 전이를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억제작용을 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흥분작용을 하는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이라고 그러죠.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글루타메이트에 작용을 하는 수용체들입니다. 그중에 요거 두 개는 이온성 수용체고 요거는 대사성 수용체입니다. 대사성 수용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요 글루타메이트 대사성 수용체는 세포막을 원형질막을 7번 간통을 해요. 그래서 이 7번 막 간통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단백질인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 막을 간통해요.
그래서 이 선은 뭐냐 하면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아미노산이 수백 개 이상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수천 개. 그렇게 되어 있는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요 단백질하고 이 안에 있는 G 프로테인 커플드 그 단백질이 있어요. 이쪽에 동작을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G 알파, G 베타 감마 이 두 개의 복합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G 알파 혹은 GQ라는 요게 분리돼 나와서 PLC라는 단백질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PLC는 또 프로틴 키나제 C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이 암파 채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 채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파 채널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더 보시면 그런 채널에 그 시냅스에 400나노메타 공간을 상정했을 때 이게 논문에 나오는 자료인데 보면 그거에 들어가는 암파 채널하고 N메틸 D 아스파르타 채널의 개수입니다. 대략 한 20, 30개의 암파 채널하고 자, 보시면 암파 채널은 요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의 암파 채널하고 N메틸 D 아스파르타 채널 요 파란 색깔의 채널들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칼슘 칼루미딘 키나제 2라는 단백질이 여 밑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요거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칼슘 칼루미딘 키나제 2라는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링크되어 있는 것이 요 파란색이 뭐냐 하면 요 보시면 N메틸 D 아스파르타 채널이고 요 보시면 N메틸 D 아스파르타 채널에 칼슘이 들어오면 해서 이런 모든 동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N메틸 D 아스파르타 리셉터로 들어옴으로 해서 이 속에 수십 가지 단백질의 인터랙션에 의해 갖고 결과적으로 암파라는 또 다른 이 채널이 이 표면에 많아지면 기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가바하고 글루타메이트는 적극적으로 분비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그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글루타메이트, 가바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은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경 조절 물질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베스큘이 있죠. 이쪽 속에 이렇게 가루처럼 들어있는 이 분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을 타고 나오는 거죠. 나오면 이쪽 뒤에는 뭐겠냐 하면 시냅스 후막이 있죠. 시냅스 뒷막이 있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들은 이쪽 뒷막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이 케미칼들은 대략 한 5-6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파민, 예, 영어로 이제 다 약자로 D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예, 이거는 5-HT, 엄밀한 5-HT라는 영어를 써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요거는 ACH. 이 아세틸콜린은 수용체가 니코틴 수용체하고 무스카린 수용체 두 가지 있습니다. 니코틴, 담배 니코틴 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에피네핀이라는 말 씁니다. 그걸 뭐냐면 NE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요걸 E라고 영어로 약자로 쓰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조금 달리 가바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 약자인데 GABA. 요거는 억제성을 해요. 예, 억제를 합니다. 요거가 억제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도파민에서부터 이 전체를 그 분자 구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 옆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글리아 세포라는 세포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이거는 다시 이쪽에 해수에 씁니다. 해수에서 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쪽에서 도파민의 경우에 도파민의 경우에는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외막에서 나오는 모노아민 옥시다이즈라는 이 효소에 의해 갖고 야들이
산화가 돼서 불용 처리가 됩니다. 산화가 돼서 사용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면 또 뭐가 있냐면 COMT라는 MOA하고 비슷하게 하는 동작하는 물질에 의해 갖고 야들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도파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도파민만 이야기했는데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다 마찬가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이거 바꿔집니다. 자, 요거는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자, 이게 벤전골이지 않습니까? 벤전골이 육각형을 그리고 이게 이제 도파민은 티로신에서 나왔어요. 그 티로신의 그 지금 분자 구조를 씁니다. 카본, 질소. 이쪽에 H가 붙어서 아민기가 되죠. 그리고 이쪽 위에 이제 수소가 붙습니다. 수소가 붙고, 이 밑에도 수소가 붙고, 이쪽은 수소가 아니고 COOH, 카르복실기가 붙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 필수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있는 한 가지인데 이 물질에서 결국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이어서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에 갖고 OH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나 하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 OH가 요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이쪽 본드에 붙고 이쪽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요 물질을 뭐라 그러냐 하면 자 그냥 적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이게 옛날에 그 신경 쪽 약제로 썼던 L-도파라는 물질입니다. 케미칼이죠. 그 다음 L-도파에서 이쪽에 되면 요 카르복실기를 제거하는 거죠. 뭐냐면 디카르복실라제를 쓰면 요게 사라집니다. 요게 뭘 바뀌느냐 하면 수소로 양성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카르복실기 2개가 붙고 카본 백본이 있고 아민기가 붙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수소 2개가 붙고 자, 뭐라 그랬죠? 이쪽에 카르복실이 사라지고 수소가 붙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도파민입니다. 이게 도파민, 엄밀하면 도파의 아미닐이죠. 예. 이게 이제 도파민이 되고, 이 도파민에서, 자,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파민에서 또 뭐가 동작을 하느냐 하면, 베타 하이드록실라제가, 이게 효소입니다.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이. 베타 하이드록실라제가 도파민에 동작을 하면, 이 케미칼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이대로 적고 카본, 질소, 아민기, 양성자 붙고 이쪽에 자 이쪽 그대로 적으면 이건 H 그대로 요거만 바뀌는 요 베타 하이드록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이드록실이 바로 OH를 말하지 않습니까? OH기를 말하기 때문에 이쪽에 OH가 붙는 거죠. 네. 베타 하이드록실라제가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면 OH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진 거죠. 좀 더 유독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동작이 굉장히 액티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케미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화학에서 이 하이드록실기가 들어가면 이 수소가 빠져나오고 양성자가 되어버리고 이쪽에 그 양성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생화학 작용들이 일어나죠. 베타 하이드록실라제가 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노르아드레날린 기억하고 어텐션 주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 굉장히 우리가 흥분되게 하고 어텐션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여기서 N이라 적죠. 예, 노드알린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메틸기가 갖다 붙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노르아드레날린을 그리시고 CCN에서 아민기 수소 양성자 OH, OH. 자, 이렇게 하면 뭐죠?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죠. 노르아드레날린에서 이쪽에 있는 요거의 수소 양성자가 나오고 뭐가 안 나면 CH3 기가 갖다 붙으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드레날린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요 과정을 따라오면 한번 집중하시면 거의 평생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처음에 출발 물질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에서 출발해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출발해서 하이드록실라제에 의해 갖고 이쪽 카본에 OH기 하이드록실기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예. 자, 여기서는 케미스트리 아주 기본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육각형 그렸을 때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이쪽에 카본이 있습니다. 카본 있고 이 위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수소가 있는 걸 이걸 생략하는 겁니다. 이거 다 수소가 갖다 붙어 있는 거죠, 끝에. 그러면 자, 여기 수소가 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수소가 있으면 자, 요게 카본이 있었으니까 카본하고 수소가 있죠. 카본은 원자가가 4가지 않습니까? 8이 4개입니다. 8이 4개가 있는 걸 캐해 볼 수 있죠. 요거 카본이 있으면 지금 이쪽에 하나, 둘, 셋, 4개 됐죠. 요거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4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요 수소를 떼내면, 카본의 수소를 떼내면 이게 양성자가 되고 요거에다가 OH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요거다 OH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요렇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주는 단백질, 모두가 단백질이 합니다. 생명 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변환 과정이죠. 그러니까 생명 현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단백질이 효소 작용을 하는데 효소 작용은 흔히 열쇠와 자물통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 자물쇠가 결국은 거대한 단백질이에요. 거대한 단백질에 열쇠가 들어가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것이 효소 작용이죠. 우리가 체온이 한여름에도 우리 인간이 20도에서 만약에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동사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에 효소들이 동작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라는 이 단백질이 그 열쇠 자물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면 이 구멍이 헐거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입체 구조가 자꾸 이렇게 그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브레인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 속에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예를 들면 대장균. 그 박테리아인 대장균 세포 하나에 단백질이 170만 분자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당 거의 100만 개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다른 100만 개의 단백질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 그 동작을 해서 우리 생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초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그 입체 구조가 점점 헐거워지고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단백질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인간 브레인에서도 브레인 신경세포에 무수하게 많은 단백질이 대략 2주 정도면 전부 다 다시 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암파 채널, 그 이온 채널 같은 경우는 자극이 없어도 거의 한 20분만 지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놀랍게도 우리 생명 현상은 끊임없는 동적 다이나믹스죠. 한 예를 들어주면 그 신경세포에 이 신경세포를 합시다. 이 돌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돌기가 이렇게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돌기들이 자라는 속도, 그러니까 신경 돌기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40 마이크로메타 퍼 아워. 네, 시간당 40 마이크로 자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의 뭐 20에서 한 50 마이크로 이렇게 되는데 이 가지가 1시간에 이 전체 몸체의 2배나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비를 들면 만약 우리 몸뚱아리가 내가 팔이 나는데 이 팔이 사람 팔이 1시간 후에 뭐 50cm 더 자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온 채널이 그 인지질 이중막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3 마이크로메타 퍼 미니트, 분당 3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근데 이 이온 채널 크기 얼마 그랬죠? 예를 들면 암파 채널 같은 경우는 10마이, 그러니까 얼마 그랬죠? 10나노메타. 100온구스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그러니까 10나노메타 수백 배, 자기 몸 크기의 수백 배를 분단위로 이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모세혈관에서 적혈구가 혈류의 속도가 대략 얼마 되느냐 하면 1mm per sec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위를 여러분들이 유념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이런 기본 수치를 알고 있으면 생물 과정이 처음으로 동적 다이나믹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그 양성자 수소가 나오고 하이드록실기가 갖다 붙으면 바로 이제 L도파가 되죠. L도파에서 요 카르복실을 떼낸다는 말이죠. 디카르복실을 하는 효소, 라제라는 효소라는 뜻이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효소 작용입니다. 라제가. 그렇게 되면 바로 도파민이 나오죠.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요거 띠내고 요거에 요거 갖다 붙이고 요거 띠내면 도파민이 되죠. 도파민에서 베타 하이드록실 요거 있는 수소를 OH 하이드록실로 바꾸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노르아드레날린은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요 OH를 다른 말로 옥시란 말 써요. OXY. 그래서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옥시 도파민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드레날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옥시 도파민인 노르아드레날린에서 메틸기가 붙었잖아요. CH3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메틸 옥시 도파민이 되는 거죠. 도파의 아민입니다. 여기 비타민도 뭐냐면 비타의 아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아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파의 아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제 평생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뭐냐면 옥시 도파민이니까요. 도파민에다가 요 수소를 옥시 하이드록실기로 바꿔주면 바로 옥시 도파민이 되고, 옥시 도파민에서 요거 있는 수소 대신 메틸기를 붙이면 메틸 옥시 도파민이 바로 아드레날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런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분자가 뭔가라는 이제 해명이 됐습니다. 이게 도파민, 세로토닌, 노라닌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 나오는 COMT나 MAO는 뭐냐 하면 이러한 도파민, 노라닌,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어떤 점에 유독한 물질이에요. 다른 데 계속 나가면 안 돼요. 시냅스 갭 상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대부분 재흡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산화를 시켜서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COMT하고 MAO는 불용 처리하는 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요 C는 카테콜이라는 그 이름인데, 카테콜은 뭐냐 하면 바로 요 분자를 카테콜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디하이드록시, 이때는 D가 두 개입니다. 디하이드록실 벤젠이죠. 예. 요 벤젠 고리에 하이드록실기가 두 개 붙은 걸 그런 물질을 카테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콜 아민이란 말을 쓰죠. 카테콜 아민. 예. 그래서 지금 신경전달 물질을 통상 그 카테콜 아민이란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결국은 우리 브레인은 거대한 신경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신경세포가 대뇌 피질에서는 거의 한
100억 개 이상 혹은 140억 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 대뇌 중에 대뇌 밑에 있는 소뇌 예를 들면 소뇌의 요 피질에 소뇌 피질에 있는 푸키네 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요 세포를 보시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아 대단한 세포죠. 우리 인간에서는 한 1000만 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 푸키네 세포를 보시면 요 무수하게 많은 요 스파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돌토돌하게 전체가 보이는 스파인이 거의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시냅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연접하는 많은 그 연결망들이 보이죠. 예. 요것도 칼슘 칼륨 키나제 2를 염색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주체세포, 해마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무수하게 많은 스파인들이 보이죠. 결국은 뉴런의 정신작용의 핵심은 바로 이 스파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그 액틴 필라멘트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기 많은 스파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정신작용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걸 이제 성장 원추인데 이 축삭이 나와서 쭉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접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 이렇게 실제로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단백질에 관한 거하고 이온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쭉쭉 만나지 않습니까? 동적으로. 예.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동작을 잘하느냐 하면 산소하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계속적인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극이 들어서 정신이 아주 액티브해지면 우리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의 한 뇌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돌기를 뻗으면서 접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접속되는 이 지점을 바로 시냅스라고 그러죠. 다른 걸 보세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지들이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뭐 치매를 걸린다든지 정신활동이 줄어들면 이 가지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이 신경 축삭입니다. 연결, 가지, 수상돌기 이런 것들이죠. 자, 조금 느린 속도를 보면 자,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게 시냅스죠. 시냅스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점점 가까워졌다가 드디어 만났지 않습니까? 요거 만났지 않습니까? 요 만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는 거죠. 예. 요 만나는 요 속에 무수하게 많은 케미칼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마우스의 그 브레인인데 이걸 쭉 보시면 신경세포들을 있는 곳하고 이쪽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건 신경세포가 있는 거고 이건 백질이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보시면 자, 무수하게 많은 점들로 되어 있죠.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신경세포 몸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얀 부분, 그 점 이외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미엘린, 미엘린 수초가 안긴 수초화된 영역들이죠. 저 확대하면 이쪽 하얀 부분은 백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전련 물질입니다. 이게 전련 물질이 뭘로 되냐면 지방이 많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고덴트로사이트든 수반 세포든 지방이 많은 세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겹살 색깔이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속에 이 전련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신경세포는 바로 전압을 만드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전기가 옆으로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질로 덮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더 확대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경세포들이고 이 하얀 부분이 백질로 되어 있는 거죠. 미엘린 수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에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신경세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포들이 보이고 여기의 허연 부분은 이 신경세포에 나온 그 가지들, 축삭이든 수상돌기든 특히 축삭, 액션을 감고 있는 그 세포들이죠. 지방성 세포들에서 희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시냅스를 다시 마무리 드리면서 시냅스를 보시면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사이, 요 두 개 지금 만나는 요 부위입니다. 보면 요쪽에 이게 전자해맹증을 보면 구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용체 채널이고 그 속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단백질들이 그 매트처럼 깔려 있어서 그걸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그 매트, 이끼처럼 되어 있는 그 매트 위로 이온 채널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브레인은 그 구성조소인 신경세포는 전화 펄스를 만드는 세포고
전화 펄스가 액손, 축삭을 타고 호핑 모드로 전파돼서, 빠른속 전파돼서 그 말단에 가면 그 말단이 바로 시냅스 점막이 되죠. 시냅스 점막 그 속에 그 세포질 속에 있던 그 소포 속에 많은 그 단백질을 담았는 신경 전달물질 담았는 그 기포 같은 것들이 그 전화 펄스의 작용에 의해서 들어오는 칼슘에 의해서 시냅스 그 점막하고 융착을 합니다. 융착을 하면 시냅스 갭 사이로 그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분비가 된 신경 전달물질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물질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설명드렸던. 그렇게 되고 그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시냅스 후막 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온 수용체, 이온 채널 그 단백질에 부착이 됨으로 해서 그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뀜으로써 그 시냅스 갭 사이에 있던 글루타메이트, 염소, 그 다음에 가바 이런 분자들이 그 수용체 안으로 들어가서 시냅스 후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후막 안에서 소위 말해서 칼슘 칼무드린 키나제의 많은 연쇄작용에 의해 갖고 그 시냅스 후막 속에 있던 암파 채널이나 특히 암파 채널 같은 것들이 시냅스 후막에 삽입돼 가는 과정이시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기억이라는 현상의 본질은 단백질입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현상 자체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기억의 본질이면 그 단백질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바로 DNA가 만들어주는 거죠. DNA 언제부터 있었느냐? 생명에서 초기부터 있었는 거죠. 30억 년이 넘는 생명 역사, 한 번도 중단돼 보지 않는 거대한 DNA 강에서 기억이라는 현상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을 추적하는 과정은 생명 진화 전체를 추적하는 과정하고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네, 궁극에서 같은 이야기죠.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기억을 만드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